네, 안녕하십니까. 팀 박건희조 발표자 백창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과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보내겠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주제는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관공서 추직 증축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목조 모듈러로 활용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안정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고 결론,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1인 그리고 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서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중 26%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고 500대 대기업 중에 56%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PM 회사인 한미글로벌 또한 이곳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하는 1, 2인 가구 수에 맞춰 주택은 공급되고 있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연평균 수요에 비해 공급이 2에서 3만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되는 대부분의 주택은 25평 기준으로 3, 4인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1, 2인 가구가 필요한 현재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땅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 되는데 땅이 없다. 이재명 정부 해법을 찾을까? 결론적으로 이건 2010년 데이터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미개발 부지는 10%에 불과했으며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공급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땅이 없으므로 유일한 솔루션은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25년도 9월 7일자에 정부에서 공공청사 활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내용은 공공청사 및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위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공청사, 관공서를 활용하고자 하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관공서는 위치적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직장을 구하든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높은 증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3층짜리 주민센터는 본 적이 있어도 20층짜리 주민센터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공서는 보통 최대 용적률에 비해 낮은 용적률로 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부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증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며 동의를 얻어내야 되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가 단일 의사 결정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어 이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공급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케이스는 실제로 관공서의 데이터를 가져온 것으로 한개 용적률은 400%임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69.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센터를 증축한 사례를 가져와 세부적으로 개선점과 시사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오류 1동 주민센터 재건축으로 해당 프로젝트도 수직 증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에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 3년을 포함 총 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으며 해당 과정 동안 주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개선점과 시사점은 첫 번째로 관공서 수직 증축의 함에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닌 좀 더 빠르게 공기를 단축하여 지금 필요한 공급을 만족시켜야 됨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목조 모듈러를 수직 증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재 모듈러를 사용한다면 가벼운 무게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OSC 공법을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면서 주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기도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목조 모듈러를 사용하게 되면 목조의 경우 콘크리트 무게 5분의 1입니다. 구조 안정성은 무게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는 보다 쉽게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는 OSC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의 높은 복잡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최소화시키고 시공성을 올려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하게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부족 문제에 공기 단축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목재 모듈러를 사용한다면 RC 현장 대비 4에서 50%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옆에는 실제로 오류동 주민센터를 목재 모듈러로 사용했을 때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시공 기준 연도입니다. 오류동의 기준에서는 재건축을 실시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5년 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더 넓은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한 목재 모듈러 그리고 그 중에서 목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목재가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가 비싼 이유는 85%를 일본 및 캐나다에서 수입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한국은 전체 면적 중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85%나 목재를 수입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70년 그리고 80년도에 나무를 그때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지만 건축으로서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에서 40년 자란 4연급 이상의 고품질 목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와 2010년도 되기 전까지는 목조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목조 전문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OSC를 통해서 고품질을 제작장에서 생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현재는 30년 이상 된 나무가 77%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을 칩으로 가공하여 화력발전소의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건축 자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목재를 CLT 그리고 목재로서 건축 목자재로서 활용한다면 데이터상으로는 요즘 비싸지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와 유사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보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재는 강도가 약하다, 내화에 취약하다, 방음 습기가 취약하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는 2000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GLT와 CLT로서 극복 가능한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LT와 CLT는 목재를 이렇게 판싸진 구조 집성체 판으로서 GLT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강해 보아 기둥에 주로 사용되며 CLT 같은 경우에는 휭 강도가 강해 벽, 지붕, 바닥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는 GLT, CLT가 가지고 있는 압축 강도와 휭 강도 단위 중량을 RC와 비교한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단위 중량은 5분의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화성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 자재이지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2시간 단열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음 같은 경우도 단순히 목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전달률이 낮은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한다면 법적 기준인 39dB를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습기의 경우에는 OSC 공법을 사용해 제작장에서 고품질로 제작된다면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콘크리트 대비 10배의 단열 성능을 가지며 연강 대비 3에서 40%의 단열 성능을 가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연성이 높습니다. 연성이 높아 내진에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에 의하면 7층짜리 목조 건축물이 7.3 규모의 지진을 변형 및 파괴 없이 견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는 콘크리트와 철근 대비 압도적인 환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우 생산 시 CO2를 배출하지만 목재는 오히려 CO2를 저장하고 있어 친환경 환경 트렌드가 요새인 요즘 훌륭한 건축 자재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목재를 가지고 모듈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하나의 모듈러의 평면도입니다. 규모는 10평 정도이며 테라스에 보일러와 실외기를 두어 개별 난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벽, 외벽, 바닥, 지붕은 각각 다른 데 작용하므로 구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외벽과 지붕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맞닿기 때문에 단열성 및 습기를 대비하기 위해 설계하였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방음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콘크리트를 결합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저희 오플라이 CLT에 대한 구성 성분 내용으로 국내산 낙엽송, CRC 보드, 합판을 활용해 총 두께 120mm로 가장 경제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결부에는 공기 및 습기가 침투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설계 시 고려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밑에 있는 내용은 논문을 참조하여 가장 단열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연결 접합부를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벽체 지붕, 벽체 기초 접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러끼리의 접합을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듈러가 떨어지고 두 개의 적재되고, 다음과 같이 H형광 연결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기둥에 연결재가 설치되고 위에 모듈러가 적재되게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인데 구평난짓한 좁은 공간임에도 공간을 잘 활용하면 1인 가구가 이용하기에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공서의 수직 증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3개의 임의 관공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서 보면 좋을 부분이 한계 용적률에 비해 모든 관공서가 10에서 20% 정도밖에 용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에 있는 우체국을 프로젝트 사이트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사이트를 하우빌드를 통해 법적 용적률까지 증축시켰을 때 디테일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18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13층이 넘어가게 되면 내화 성능 3시간을 달성해야 되는데 현재 목재는 2시간밖에 달성하지 못해 12층으로 저희 프로젝트 층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공법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도심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초를 강화하는 방법은 마이크로 파일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위에 올라갈 기둥, 코어, 범퍼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둥은 다음과 같고 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어는 단순히 RC 코어를 짓는 것이 아니라 코어 내에 승강기, 계단,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동적 코어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퍼층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위에 있는 트러스 층입니다. 해당 공간에 물탱크 및 전기실 그리고 기계실을 위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중 계획입니다. 타워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이 고려됐으며 복잡한 도심지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양 방식에는 스프레더 빔을 활용하여 4점 인양 방식을 실시할 것이고,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목조 모듈러의 처짐과 비틀림 그리고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방화 소방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도면이고, 다음 계획은 소방 스프링클러를 2.3 간격으로 설치한 내용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것은 방화벽, 그리고 파랑 색깔이 스프링클러관, 그리고 초록 색깔이 급수관입니다. 방화벽 설치에 있어서 10층 이상이고 10층 이상이지만 연면적이 600m 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승강기와 계단실이 있는 부분에 방화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MEP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는 우수 스프링클러관 급수 소화전을 계획을 했고, 동적 코어에 되어 있는 파이프 샤프트로 스프링클러관 그리고 급수관, 소화전관을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각각의 모듈러의 화장실에서 쭉 내려올 것이며, 우수관은 코어 바깥쪽에서 내려오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배관은 범퍼층에서 만나 1층으로 한 번에 처리되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인 평면도와 3D 모듈입니다.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일 받겠습니다. 코어 선행 방식으로 코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보강기둥 설치하였습니다. 위에 트러스층 설계하였습니다. 한 층에 총 8개의 모듈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듈러는 총 8층까지 적재되며 최종적으로 64세대 모듈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종 렌더링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검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안정성 부분의 내용입니다. 위에 목조 모듈러가 하중을 가하게 되고 저희는 이 트러스에서 하중이 분산되어 코어와 기둥 쪽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방식을 통해 기존에 있는 관공서에는 어떠한 하중도 걸리지 않아 관공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어 부분에서 총 하중의 2분의 1 그리고 각 기둥이 총 하중의 4분의 1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으며 코어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둥 하나가 받고 있는 하중은 3,700kN으로 파악이 됐으며 이를 콘크리트 압축 강도 20MPa로 하여 하나의 단면을 산정했을 때 44.6mm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계 단면은 800mm이기 때문에 안전율은 2.8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은 지진 및 풍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어와 연결된 아울리거 시스템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에너지 빌딩 규정 만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 또한 증축 사안이기 때문에 제로 에너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제로 에너지를 검토할 때 에너지 자립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자립률은 액티브 에너지, 패시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3개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액티브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시브 에너지에 관한 내용만 확인을 했고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성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RC를 활용해 수직 증축을 했을 때와 목조 모듈러를 사용했을 때 공기를 작성한 것이고 밑에는 공사비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사 기간은 RC 대비 38.2%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공사비는 콘크리트와 유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성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접 건설하게 되면서 RC 현장 타설 대비해서 목조 모듈러를 사용한다면 최종적으로 툰 건설 탄소는 1120톤 CO2의 우위가 존재하며 해체 및 재활용 단계, 운영 단계에서 추가적인 CO2 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64세대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감축량은 160톤 또 추가로 감소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검토했던 법률 리스트입니다. 분명 이거보다 더 많은 법률 리스트를 검토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관공서 수직 중축을 통해 1, 2인 가구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성에서 RC를 활용한 수직 중축을 하는 것보다 목조를 사용하는 것이 공기,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환경성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현재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관공서의 개수는 626개입니다. 이를 단순히 한 곳당 64세대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총 59,000세대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목조 모듈러가 내화 시간을 3시간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20년 만에 제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됐다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을 텐데 해당 프로젝트의 목조 모듈러를 사용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이고 이상으로 팀 박건희조 백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